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둔 이 조정식의 커리큘럼 가이드를 좀 촬영을 해볼 텐데 러닝타임이 좀 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커리큘럼 가이드는 이례적으로 지난 수능, 2024학년 수능의 경향성 분석에서부터 시작을 좀 할 거거든요. 그 영어라는 과목은 지난 기출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기출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 기출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영어는 더더욱이나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이런 거거든. 수학이나 국어 혹은 탐구 같은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성적대든 간에 일단은 목표가 만점이잖아요. 그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상대 평가 내에서 어떻게든 좀 뭐 1등급 혹은 1등급에 가까운 등급이라도 나오죠. 근데 영어라는 과목은 그렇지 않잖아요.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과목이에요. 사실 영어는 만점을 받는 게 시간 낭비일 수 있는 과목이거든. 그렇죠? 90에서 93점 정도를 1등급 나와주면 제일 깔끔한 과목이잖아요. 등급이 이미 절대평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소위 얘기하는 이전의 기출과의 발자취가 너무 다른 어떤 특수한 유형의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전 기출에서 안 보여줬던 패턴이 갑자기 나왔네? 틀려도 상관이 없다니까. 네 등급을 이전 기출과의 경향성에 맞는 문제들만 맞춰서 확보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전 시험에 대한 경향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2024학년도 수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렵답니다. 어렵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DM 같은 경우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이 1등급 몇 %로 예상하나요인데 제 이전에 뭐 경향성 분석에 대한 혹은 매번의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1등급이 몇 프로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수능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최소 9평 혹은 9평보다 조금 더 어려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이 좀 심한 경우는 4% 약간 안쪽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4% 초반대 혹은 4% 안쪽으로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꽤나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사실 수능에서 1등급이 4%대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절대평가에. 사실상 거의 최초죠. 4%대가 나온 건. 뭐 5%대 이렇게까지는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게 어려웠냐 이거죠. 조금 모순된 말인데 첫 번째, 특별했는데 평범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단 굉장히 평범했던 거, 여기서 평범이라는 얘기는 난이도가 아니라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33번 문제, 34번 문제, 빈칸 문제, 그 다음에 36번, 37번 순서 찾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평범했습니다. 자, 이 평범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33번 문항이 보통 평가원이 많이 좋아하는 패턴인데 빈칸 문장의 부정어를 통해서 글 전체의 뭐 주제를 찾는 게 아니라 필자가 부정하려고 하는 대상이 뭔지를 물어보는 패턴이에요. 요거는 보통 난이도가 높은 빈칸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평범했죠. 근데 어떤 점에서 특별했냐면 정보가 많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보통은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33번, 34번 난이도가 높은 빈칸일수록 평가원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정보를 많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답의 근거가 되는 구간들을 좀 많이 주고 한두 군데 근거를 놓쳤더라도 뒤쪽에서라도 정보 잡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요번에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없습니다. 정보가 좀 비어있는 정보들을 오히려 머릿속으로 좀 추측까지 해가면서 문제를 좀 풀었어야 됐어요. 그런 점에서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빈칸. 다시 한번 부정형 빈칸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평범했지만 어느 정도의 행간을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했다는 점에서는 빈칸에서는 특별한 부분도 있었다. 순서 찾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내용과 기능어, 특히나 이제 기능어를 고려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평범했는데 이번 순서 찾기에서 특별한 일이 하나 벌어졌죠? 아시죠? 다들? 두 문제가 연속으로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가끔 제가 그 수능의 총평을 분석하는 이런 글들을 제 개인 공간인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려놓으면 밑에 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집에서 쳐보고 난 다음에 이게 오답률 1위라고 2위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집에서 모의고사 치는 거와 수능 시험장에서 치는 시험은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뭐 시험장에서 긴장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1번 듣기 문제부터 45번 복합작문 문제까지 완벽하게 한 호흡에 쭉 풀어내는 연습과 한 문제 한 문제 좀 어렵다고 하는 문제를 골라서 풀어보고 이거 쉽네라고 하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올해 수능에서 순서 찾기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드러났죠. 문제 자체는 되게 평범했는데 두 문제가 연속으로 같은 답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사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긴장 안 하고 두 문제 연속으로 같은 답이네? 과감하게 답 체크하자. 쉽지 않습니다. 순서 찾기는 보통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했던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거든? 첫 번째 뭐야?
절대로 1번은 답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 그 다음 순서 찾기 두 문제가 연속으로 같은 답으로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어쨌든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수능 시험장에서 깨진 거야.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특별했던 게 맞죠. 이런 것들도 난이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2024학년도 수능은 평범했지만 특별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았던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키워드도 약간 이제 모순된 얘기인데 예스러웠는데 신선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신선하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들이 조금씩 등장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아까 빈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문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의 정보량을 많이 주진 않는 거죠. 대신 지문 내용은 쉬웠습니다.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의 추상성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순서나 문장 삽입에서 같은 번호를 똑같이 이제 나열했던 그런 패턴뿐만 아니라 글 구조가 역접의 패턴이 이제 두 번 나오는 막 글의 전환이 좀 많은 글들 이런 걸 좀 자주 안 냈던 따가 이번 수능에 냈다는 점에서는 신선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스러웠냐면요. 절대평가 초창기에 학생들이 영어가 조금 어려워졌네라고 느꼈던 굉장히 특수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제 제목 요지 문제의 난이도 대폭 상승이었거든요. 올해 수능이 그랬습니다. 특히나 22, 3, 4번 요지 주제 제목 그 구간은 학생들 누구에게도 그렇게 쉽지만 않은 구간이었을 겁니다. 요거는 상대평가 최후반, 절대평가 극초반에 있었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예스러운 패턴이에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올해 학습을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가 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주제 제목 요지 문제도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 이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최근 한 2, 3년 동안 주제 제목 요지 문제 좀 쉬운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여기는 조금 등한시했던 경향이 있는데 이번 수능을 통해서 봤을 때 여기는 얼마든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는 유형이라는 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순서 삽입 문제 같은 거 풀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꼼수라고 하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통념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좀 버릴 필요가 있다. 순서 문제는 두 문제 같은 답이 안 나올 거다. 순서 문제는 절대로 정답이 1번 아닐 거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받아 안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계속해서 영어를 하는 능력 자체가 본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거다. 주제 제목 요지 문제도 몇 문장만 읽고 정답 찾는 게 아니라 빈칸 문제 같은 경우도 정답에 근거가 되는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한 이해와 추론이 필요한 거고 행간의 의미가 필요한 거고 순서 삽입에서도 앞 문제의 정답이 이거였으니 다음 문제 정답은 절대 이게 아닐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요령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순서 삽입 문제의 능력, 풀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의 경향성입니다. 그럼 이제 2025학년도 수능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특별하고 평범한 걸 대비하고 예스럽고 신선한 걸 다 대비하려면 특별하고 평범한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영어 능력 자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자체, 요거를 기르셔야 될 것 같고요. 예스럽고 신선한 걸 다 처리를 할 수 있으려면 일단 기출의 발자취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제가 올해 2025학년도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인사말이 있었죠.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소개 겸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실 러닝메이트가 뭔지는 아시죠? 달리기를 할 때 옆에 선수의 페이스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같이 달리는 사람이 이제 러닝메이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험생들은 사실은 달리기 속도, 페이스가 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출발점부터 극상위의 1등급이었던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9등급에서 출발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들 모든 수험생들의 러닝메이트가 된다는 건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줄 알아야 된다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속도에 맞추죠. 여러분들 속도가 뭐든 간에. 느린 사람은 몇 바퀴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 따라잡아서 손잡고 끝까지 가줘야 되고요. 빠른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더 빠르게 가면서 손잡고 당겨 가줘야 되니까요. 그럴 각오로 러닝메이트라는 말을 쓴 겁니다. 제 커리큘럼을 이전에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절대 단 한 번도 강좌의 업로드 일정 따위를 못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 각오를 다 담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빠르게 여러분들 옆에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지쳐 쓰러졌을 때마다 다시 이렇게 해서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가는 러닝메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커리큘럼 들어갈 텐데 영어라는 과목의 제일 큰 화두는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뭐 등급이 절대평가로 정해져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학에서도 반영 비율이 높지 않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라는 과목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나는 영어 1, 2등급이 나오고 있어. 수능에서도 현재 등급을 유지만 하면 돼. 그래서 다른 과목에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근데 또 영어를 안 하기는 그렇고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독학 겸 수업을 병행할 수도 있는 컨텐츠부터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컨텐츠들은 독학도 가능하고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다 가능한 컨텐츠입니다. 제가 옆에다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독학 or 수업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니까 독학을 해도 되고 수업을 들으면서도 따라와도 좋은 컨텐츠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출 정식이에요. 말 그대로 뭘 다루는 것? 기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다루는 건데 요 뒤에 붙어있는 정식이라는 이름이 이제 중의적인 의미예요. 조정식이 만든 기출서니까 기출 정식이기도 하고요. 이 기출 정식이 가장 정식적으로 기출을 공부하는 방법이다라는 의미에서 기출 정식이기도 합니다. 교재 특징만 조금 적어놨는데 5개년 기출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진짜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해설지가 다른 어떤 기출 분석서보다도 두터울 거예요. 왜? 완벽하게 독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교재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도 기출 정식만 사서 공부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본 수업과 병행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지만 기출 정식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필수템입니다. 무조건 갖춰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고1, 2 기출 정식인데 지금까지 이제 기출 정식은 항상 고3용으로만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1, 2 학생들의 니즈도 되게 커가지고 고1, 2 학생들을 위한 기출 정식도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는 똑같이 기출 정식처럼 꼼꼼한 분석이 다 되어 있는 책인데 고1, 2 내신과 모의고사를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출서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구매를 해놓으시면 되고 당연히 이거는 고1, 2 학생들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건 3년치 모의고사만 담아놨어요. 자, 그리고 월간 조정식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완판 기간이 되게 빨라요. 좀 특정 부수를 정해놓고 그 부수만큼 다 팔려버리면 추가 입고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2월 초에 완판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그래도 얼마 나중에 저 추가 입고돼요 했는데 추가 입고 저는 끝까지 안 했죠. 그렇죠?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총 8권 구성인데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저는 월간 조정식의 가격을 단 1도 올해는 안 올릴 겁니다. 8권 합쳐서 96,000원이요. 배송비는 제가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권당 12,000원의 가격으로 8권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100% 자작 문제고요. 가끔 이제 월간 조정식에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작년 교재랑 겹치나요? 하는데 작년 교재랑 겹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약간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인강을 7년 동안 진행을 했으니까 여기서 쌓은 여러 가지 문제와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문제들을 사용은 하겠지만 작년 교재와 겹치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됐죠? 100% 자작 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당연히 독학용으로 혼자서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셔도 되겠지만 제 수업과 병행하면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특히 올해는 월간 조정식과 기출 강좌 둘 다 수업도 있습니다. 됐죠? 작년까지만 해도 월간 조정식은 강의가 없었거든요. 독학용 컨텐츠로만 팔았는데 올해는 강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독학용으로만 쓸지 수업도 들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진짜 수험생들의 필수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영어 공부에 시간을 못 쏟아요.
근데 영어를 안 하면 불안해. 그러면 딱 2개만 제대로 하고 가십시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적어도 9평 때까지 영어의 감을 잃지 않는 데는 충분할 겁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저의 독학과 수업용 커리큘럼 겸 교재고요. 올해 이제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할 거예요. 조정식 복화입니다. 복화책은 일단 혹시나 이제 N수생 혹은 고1, 2 때도 제 복화책을 구매를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놓으면 올해 복화책 내용에서는 개정이 없습니다. 올해 복화책 내용에서는 개정이 없어요. 똑같은 이제 복화책으로 올해도 나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어휘는 2,000개 추록되고 어휘의 그 의미별 예문 있고 미니북 있고 복화 앱도 있고 다 똑같이 제공이 될 건데, 올해는 조정식 복화도 수업이 추가될 거예요. 예, 조정식 복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 강당 5분 내외의 수업으로 아예 여러분들이 이동하면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문도 같이 이제 좀 봐가면서 단어 의미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런 연습을 조금 해놨으니까 그걸로 준비를 같이 한번 강의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독학 혹은 수업을 듣긴 듣는데 커리큘럼을 1년 동안 소위 얘기하는 풀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쭉 따라오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은 없고 어느 정도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수업을 들으려고 한다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커리큘럼과 교재를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기출정식, 월간 조정식, 조정식 복화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메인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 메인 커리큘럼은요, 크게 봤을 때 이런 이름을 가집니다. 괜찮아, 믿어봐, 확실해, The day is your day. 괜찮아, 믿어봐, 확실해, The day is your day. 이게 이제 이름을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 교재 이름을 이따위로 지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지금 어떤 성적이든 괜찮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확실히 The day is your day. 수능의 그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제 각오를 담은 이름입니다. 커리큘럼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디벨롭 되는 형태예요. 됐죠? 근데 이렇게 괜찮아 들어가기 전에 시작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어의 생 기초를 위한 강좌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보면 어떤 문장을 가지고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뭐 절의 개념, 구의 개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장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까지를 설명해주는 정말 기초 강좌 시작해부터 쭉 갈 텐데 이후에는 커리큘럼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리큘럼 전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지금 어떤 성적이라도 괜찮아요. 믿고 따라오시면 확실히 수능의 그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됐죠? 지금 보면 좀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일 거거든. 와, 진짜 커리큘럼 많다. 독학 커리큘럼까지. 근데 이거를 있잖아. 막 나는 풀컬이 다 따라야지 하실 필요 없고요. 예비 고3 혹은 N수생 기준입니다. 여기 믿어봐 시리즈부터 The Day is Your Day 이 시리즈까지 있죠. 여기까지가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이에요. 다시요. 여기까지가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원 다니는 것처럼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영어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시면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럼 요전에는요, 스튜디오 버전으로 진행하는 기초 강좌인 거죠. 됐죠? 스튜디오 버전으로 진행하는 여기는 기초 강좌인 겁니다. 다시요.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기초 강좌인 거죠. 됐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회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작회는 말 그대로 수능 영어의 처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강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을 가지고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냐, 구와 절 개념은 뭐냐, 이런 것부터 이제 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영어 문장이 그냥 아예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급 때도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 보통은 예비 고3 친구들에게 그렇게 크게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예비 고3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네가 한 6에서 9등급 정도 나와? 그러면 시작회부터 가는 게 맞겠지만 6에서 9등급이면 정말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예비 고3들은 뭐 괜찮아부터 가셔도 되고,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이 5등급 혹은 그 밑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가시는 게 맞아요. 초반에 보면 수업 듣다 보면 이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쉽거든요. 근데 이 책에 실려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5, 6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해부터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괜찮은데 여기도 이제 패턴이 3개로 나눠 있어요. 어휘랑 문장과 어법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어휘 편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어휘들과 전치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능 영어를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선생님 저는 회화 능력이 충분히 뛰어난데 왜 수능 영어는 이해가 안 갈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혹은 뭐 선생님 회화 공부를 하면 수능 영어에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반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말을 잘하니까 국어 영역 비문학이 잘 풀리던가요?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영어와 회화는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상 회화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전치사 같은 것들이 아카데믹한 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일상 회화에서는 문맥으로 대충 때려잡을 수 있는 어휘가 수능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일례로 2022학년도 수능에서요. OW 1위를 찍었던 문제가 questioning of 빈칸 이렇게 쓰였습니다. questioning of 빈칸. question 알잖아요? 그럼 questioning of 빈칸 해석 한번 해볼래 머릿속으로? 이거를 뭐뭐에 대한 의문이라고 하는 순간 틀려요. 여기서 questioning 의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question이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문장은 구조상 무조건 의심의 뜻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모르면요 당시 수능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단어의 의미가 깊이 있게 보면 다른 의미인 거, 아카데믹하게 보면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요거는 수강 대상이 등급대별로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 시즌이 바뀌면서 군대를 갔습니다만 가추사로 갔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모의고사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1등급이 나왔고, 제 현장 조교를 2년 동안 했던 한 친구는 제 현장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요 강좌를 보면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상위권 학생일수록 이제 아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단어 뜻 하나를 어떤 이미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맥락과 뉘앙스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상위권 학생들도 확실히 얻어갈 게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등급대로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괜찮아 문장편은 뭐냐? 요게 조금 이따가 보면 믿어봐 문장편이랑 좀 나뉘어질 텐데요. 말 그대로 문장편이잖아요.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인데 어느 정도의 등급대가 지금은 좋으냐? 자, 제가 좀 나눠놨습니다. N수생. 평가원 모의고사 있죠?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6월, 9월 평가원 수능까지 평균 4등급 정도 나와. 그러면 딱 괜찮아 문장편 시작점이 딱 좋습니다. 예비 고3 기준 75점 이하의 3, 4등급. 그러니까 3등급인데 75점을 넘어. 그러면 사실 이제 거의 2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잖아요. 그런 친구는 말고 75점 이하. 요 정도 점수에 나오는 학생들 혹은 4등급 정도 나오면 괜찮아 문장편이요. 선생님 저는 5등급인데요. 시작해요.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고2를 기준으로 한다면 85점 이하의 2, 3등급. 좀 확실히 다르죠. 왜냐하면 예비 고2 학생들, 여러분들 1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는 되게 쉬운 모의고사거든요. 여기에서 2, 3등급이 나온다. 절대로 영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극단적인 현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봐드리면, 대치동에 있는 S모 여고가 있습니다. 거기 여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난이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 많이 나올 때는 전교생 87%가 1등급이 나와요. 사실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시험에서 네가 2, 3등급이 나왔다? 이걸 네가 상위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85점 미만이면 괜찮으로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예비고인데 4등급인데요? 시작해로 가시는 거예요. 됐죠? 이따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어법편도 있네요. 요거는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신 문법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예요. 내신 문법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4등급 정도 나오는데 내신 문법이 고민이야. 1등급이 나오는데 내신 문법이 고민이야. 상관없어요. 등급대랑 상관없이 내신 문법이 고민한 학생들은 다 괜찮아로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적어 놓을게요. 스튜디오에서 제가 진행하는 기초 강좌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일단은 시작해가 있습니다. 시작해.
그쵸? 노베이스용입니다. 노베이스용입니다. 노베이스. 그냥 나는 그냥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한 거고요. 자, 괜찮아를 얘기를 한번 해보면, 괜찮아 편에서 메인은 문장입니다. 문장편은 예비 고3 기준, N수생 기준, 죄송해요. 4등급. 예비 고3 기준 3에서 4등급. 예비 고2 기준 2에서 3등급. 요 정도의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됐죠? 괜찮아 어휘편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등급 기준이 없고요. 어법편도 특별히 등급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끔 이제 괜찮은 문장편과 어법이 뭐가 다르냐 묻는데요. 그냥 다 강좌 생긴 모양 보면 다르잖아. 이건 뭐 설명하는 거예요? 문장 해석법을 설명하는 수업이고 이건 말 그대로 문법을 설명하는 수업입니다. 됐죠? 그 다음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믿어봐부터 본격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진행하는 소위 이제 본 커리큘럼이에요. 믿어봐 시리즈도 문장편, 글편, 어법편이 나눠져 있는데 자, 문장편은요. 당연히 학습 목표는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수강 대상이 조금 다를 겁니다. N수생은요. 평가 모의를 기준으로 평균 3등급 이내에는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기준 등급이지 실제로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들으면 초반에는 괜찮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아 수업이 어려운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 초반에 괜찮은 부분에서 네가 복습을 안 할 거거든. 시키는 대로 복습 다 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2015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거의 10년 동안의 평가를 나왔던 고난도 기출 문장들만 모아서 해석을 하는 거라 보니 3등급 정도 점수 간당간당하게 나오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라오셔야 그 정도는 따라와야 수능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출 문장이라니까요. 너 왜? 어렵다고 수능 안 볼 거야? 그렇진 않잖아. 실제로 수능은 꽤나 난이도가 있어요. 그거 이제 처리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비 고3은요. 똑같은 3등급인데 75점은 좀 넘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점 밑에 2등급에 가까운 등급이면 힘듭니다. 예비 고2는 85점 넘는 2등급, 거의 고정 1등급은 나오다가 어쩌다가 한번 2등급 받아보는 그 정도는 되어야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글편 수업은 말 그대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드리는 건데 요게 이제 학생들한테 좀 제일 많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글 읽는 능력, 뭐 문제풀이법만 가르쳐주면 되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수능에서 5단면 1위를 기록했던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글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풀리거든요. 단순하게 문제 푸는 스킬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 읽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강좌고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문장 해석이 가능해야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두 개가 병행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면 본격 현장 커리큘럼입니다. 이 현장이란 얘기는 현장에서 수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는 수업이란 얘기예요. 그대로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는 수업이라는 얘기예요. 자, 믿어봐 시리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안에 문장편과 글편이 있죠. 그쵸? 자, 문장편은 아까 괜찮은 문장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요거보다 등급이 하나씩 높아야 됩니다. 예비 고3 기준으로 3등급, 예비 고2 기준으로는 최소한 3인데 75점 넘는, 예비 고3 기준 죄송해요. 75점 넘는 3등급이네. 예비 고2를 기준으로 하면 85점을 넘는 2등급이네. 요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글은 문장 해석이 가능한 경우. 근데 이걸 가지고 피님 저 안 잡아주셔도 됩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선생님 저는 문장편 할까요? 글편 할까요? 두 개를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병행을 추천해드려요. 다시 뭘 추천해드린다고요? 병행을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실제로 두 강좌를 병행해서 수업을 나갑니다. 두 강좌 아예 병행해서 수업을 나가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초반에는
이제 제 현장 수업은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이거든요. 초반에는 문장편 2시간, 글편 1시간으로 쭉 수업을 하다가 절반 이상 넘어가면, 즉 한 10강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문장편 1시간, 글편 2시간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병행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병행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자, 현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1월부터 3월까지 이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됐죠? 그럼 강사야, 믿어봐에서 어법편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어법 접근법을 알려주는 건데요. 아까 괜찮아 어법과의 차이는 뭐냐? 얘는 수능 영어의 어법 이론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능을 내신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고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일견 맞습니다만 어법이라는 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문법 전체가 이만큼이라고 친다면, 이게 뭐 되게 추상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영어 문법 전체가 실제 영어 문법이 이만큼이라고 친다면 내신 문법에 나오는 범위는 한 이 정도예요.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인들도 모르는 걸 문법 문제로 내요. 내신에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완료 시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 영법 뭐 이런 거 묻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소댓을 투투로 바꾸고 막 문장 바꾸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내신 문법에 나와요. 근데 정작 이제 미국인들은 꽤나 꼼꼼하게 배우는 문법 안 묻는 경우도 많죠. 관사 문제 이런 거 안 낸단 말이야. 이게 내신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어법은 이렇게 커버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능 문법은요, 정말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물어봐요. 훨씬 더 범위가 좁습니다, 내신보다. 왜냐면 수능은 애초에 평가원에서 얘기를 하길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한 문법만 내거든요. 그래서 수능 영어에 필요한 어법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문장 해석이 가능한 학생들이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건 어법편입니다. 어법편. 이 어법편은 뭐? 그요. 수능 문법을 위한 거예요. 얘는 내신 문법, 얘는 수능 문법. 됐죠? 요거는 언제, 왜 참고라고 좀 적어 놓냐면, 얘는 제가 현장에서 진행하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찍습니다. 스튜디오에서 4월에 찍어요. 됐죠? 2년에 한 번 개정하는데요. 올해는 개정을 하는 해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확실해 시리즈거든요. 요게 제일 직관적일 거예요. 뭐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 PD님 한번 해볼까요? 순서 삽입편에서는 뭘 배울 것 같아요? 빈칸편에서는 뭘 배울 것 같아요? 빈칸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론 강좌일까요? 문제풀이 강좌일까요? 네, 문제풀이 강좌겠죠. 네, 그런 강좌입니다. 당연히 순서 삽입편에서는 순서 삽입 문제 푸는 방법 배울 거고요. 문장 해석은 가능해야 수업을 들을 수 있죠. 가끔 선생님 문장 해석이 안 되는데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문장은 어느 정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해석이라는 게 또 오해하지만 우리말로 예쁘게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문장을 읽고 내용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영어 자체로 받아들여도 상관없어. 어쨌든 우리말로 읽고 예쁘게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된다니까. 빈칸편도 마찬가지. 빈칸편을 풀어내는 방식을 배울 건데 문장 해석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라고. 됐죠? 자, 확실해 시리즈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믿어봐 이후에 나오는 현장 커리큘럼이 이제 확실합니다.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 삽입과 빈칸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현장에서는 얘를 또 병행합니다만 온라인에서는 꼭 병행을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뭐냐면 네가 약한 유형만 골라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됐죠? 자, 4월 달에 내신 휴강 이후에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6월, 7월에 또 내신 휴강이 또 4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5, 6, 7, 8, 4개월 동안이나가 아니라 중간에 한 달 정도 내신 휴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커리큘럼이에요. 됐나요? 됐죠? 각각의 추천 등급은 안 적겠습니다. 그냥 네가 약한 거 들으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수험생활 초창기부터 그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는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제 모의고사를 치면 고정 1은 나와. 문제풀이 강좌 바로 하고 싶어. 근데 정시가 언제 확실히 시리즈 개강되니? 5월 돼야 개강됩니다. 5월 돼야.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돼야 개강이 되니까 혹시나 그게 급하신 분들은 작년 버전 강의 들으세요. 안 사라집니다. 작년 버전 강의 사라지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근데 나는 기출도 좀 2024학년도 기출도 좀 분석해야 될 거든. 그럼 기출 정식을 같이 들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커버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커리큘럼 The Days Your Day 시리즈인데요. 얘는 시즌 0, 시즌 1, 시즌 1.5, 시즌 2.0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시즌 0과 시즌 1은
각각 6평 직전, 9평 직전에 실어지는 모의고사입니다. 요거 이제 현장에서도 그 수업을 진행을 할 때 6평 전에 제가 3주치의 숙제를 내고 9평 전에 또 3주치의 숙제를 내고 하는 식으로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거고요. 시즌 1.5는 뭐냐면 매년 정말 미친 듯이 팔리는 강좌거든요. 막판 역전을 기대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드는 강좌인데 올해도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를 칠 거 아닙니까?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둔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둔 6평, 9평 모의고사 요거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두고 1년치 커리큘럼을 총 망라해가지고 유형별 문제풀이법을 총 정리하는 강좌입니다. 그게 시즌 1.5고요. 시즌 2.0은 말 그대로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현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확실해 이후에 The Days Your Day를 진행을 하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현장에서는 시즌 1.5와 2.0을 진행을 합니다. 됐죠? 자, 시즌 1.5를 보통 9평 직후에 9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요. 2.0을 10월 한 달, 11월 첫째 주 정도까지 진행을 해요. 아니 그러면 강사야 시즌 0이랑 시즌 1.0은 어떻게 하는데? 자, 요거는요 각각 6평, 9평 대비고 제가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강좌가 언제 나오는지 알겠죠? 피는 6평을 대비하는 강좌에 몇 월에 찍을까요? 5월에 찍겠죠? 9평 대비하는 강좌에 몇 월에 찍을까요? 8월에 찍겠죠? 자,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가 기본은 이거야. 아, 커리큘럼이 되게 많아. 왜 이렇게 막 많아? 딴 거 없습니다. 제가 커리큘럼이 많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찾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강사니까. 여러 학생들이 찾기 때문에 네가 뭘 원하는지 개개인별로 다 맞춰주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너한테 필요한 건 저한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골라 들으시면 돼요. 근데 애초에 나는 예비 고3인데 75점은 넘어. 혹은 N수생인데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 3등급 이내 정도로 나와 하신다면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냥 제가 1월 달부터 진행하는 현장용 강좌 커리큘럼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1등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도요. 해당 수능을 가장 잘 분석했던 사람은 저였어요. 이건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아니 저한테 커리큘럼 들었던 친구들 여기다 댓글 좀 달아봐봐. 내가 The Days Your Day 시즌 1.5에서 2024학년도 평가하셨던 6평, 9평의 경향성을 분석해서 순서 문제 두 문제가 같은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피디님도 들은 적 있죠. 내가 The Days Your Day 시즌 2.0에서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했던 패턴상 어법 문제는 수능 시험장에서 잘 모르겠으면 WH가 들어가는 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치나 what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피디님 그 얘기 들었죠? 올해 수능의 정답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경향성까지 다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 그 분석이 옳다라는 건 올해 수능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 네가 이 정도 성적이야. 그냥 영어 고민하지 말고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쭉 따라오시면서 선생님 그래도 제가 좀 독학용으로 뭔가 혼자서 공부할 것도 좀 필요한데요. 월간 조정식 하나 넣으시면 되는 거죠. 단어 외워야 되는데요. 조정식 복화 넣으시면 된다니까. 이게 다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할 만큼의 기본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습해 오시면 되는 거죠. 요걸 쌓아놓고 뒤쪽 따라오시면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이런 질문 하시거든. 아니 그럼 강사야 너 이거 기본기 다 쌓고 난 다음에 하면 올해 수능 못 보는데 남들보다 더 빨리 들어야죠. 1, 2월 달 동안에 이걸 충분히 다 연습을 해놓고 남들이 4월 달 같을 때 혼자서 정비하면서 그냥 개인 학습용 월간지 같은 것만 풀고 있어. 너는 계속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기초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아니 그럼 강사 이거는 강의가 언제 나온대? 이건 전부 다 12월 내로 완강이 될 겁니다. 제가 스튜디오 버전으로 다 찍어 놓을 거예요. 12월 내로 완강이 될 겁니다. 됐죠? 지금 이제 커리큘럼 영상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사실은 저는 이걸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종이 책자로 책이 다 안 나온 것 뿐이죠. 표지도 만들어야 되고 인쇄소에서 뭐 이것저것
제작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지만 저는 스튜디오 버전 강의 이미 다 찍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강좌 완강 예정일 절대 안 어기는 사람입니다. 10월 내로 다 완강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유, 현장형 커리큘럼 다 따라가기도 그렇고 나는 애초에 영어 어느 정도 해. 혹은 목표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그렇지만 불안해서 영어를 하긴 해야 돼. 독학용 교재. 그중에 독학하는 사람은 기출정식과 월간 조정식 무조건 필수.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시작해부터 더데이즈 유얼데이까지 이렇게 커리큘럼을 쭉 정리를 해놨고요. 이 커리큘럼의 내용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디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화면을 조금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아직 안 되나요? 조금만 줌아웃해서 한 번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되나요? 잠시 포즈 버튼 눌러보시면 전체가 보일 겁니다. 됐습니다. 다시 줌인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길죠. 올해 수능의 경향성 분석에 대한 얘기까지 다 담겨있다 보니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좀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네 점수가 뭐든 괜찮으니까 믿어보면 확실하게 수능의 그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요새 학생들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서 나는 뭐 들어야 될지 또 막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어. 6평 이전까지 등급별 가이드 좀 한번 드려볼게.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1, 2등급이 이제 예비 고3 기준. 예비 고3 기준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이제 N수생이면 2, 3등급까지 포함인 거다. 하나씩 낮춰서 생각하면 돼. 그 3, 4등급 예비 고3 기준이니까 아, 네가 만약에 N수생이면 4, 5등급 정도면 요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야. 됐지? 자, 믿어봐 문장, 믿어봐 글 듣고 확실히 시리즈 나오면 돼요. 딱 이제 현장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된다고. 3, 4등급 그거보다는 좀 낫네. 그러면 괜찮아 문장편과 괜찮아 어휘편을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믿어봐 문장편 오셔도 되고 시간 안 되면 안 돼도 돼요. 오케이? 믿어봐 글 듣고 월간제로 오시면 된다고. 확실히 시리즈는요 6평 이후에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5등급 미만이면 시작해 하시고 괜문 하시고요. 괜찮아 어휘도 하시고 밑글 가시고요. 6평 전에 해야 될 게 확실히 많네요. 그쵸? 1, 2등급은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확실히도 끝까지 완강이 아니라 일부만 들으면 6평을 치거든요. 이거 진짜로 별로 할 게 없어요. 책 2권 반 정도 분량? 여기 가면 한 3, 4권, 여기는 4, 5권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만큼 안 돼 있는 게 많으니까. 등급별 추천 가이드까지 드렸습니다. 강사야, 6평 이후에는 그때 제가 다시 학습 안의 커리큘럼을 찍을 겁니다. 생각보다 꼼꼼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커리큘럼 가이드 전체가 끝났는데 다시 한번 제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성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확실하게 수능의 그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이니까요. 그러면 본 수업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